네, 안녕하세요. 우리집 경제조치 보험 365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다가오는 4월은 보험업계에서 이른바 개정의 달로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맘때면은 보험사들의 상품 개정이나 아니면 이제 보험료 인상이 계속해서 예고되고 있는 그런 달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보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부른다라고 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료 인상의 달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계속해서 알려드렸죠.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벌써부터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되는지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또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무료입니다. 02-1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집 경제주치 보험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험과 관련된 모든 트렌드 이분과 함께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아 전문가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좀 기대가 되고요. 좋은 정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 365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질환과 관련된 보험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인상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정보들 쏙쏙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있죠.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02-1638-3999번 전화번호고요. 문자 역시도 무료입니다. 1668-283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문자 남기실 때 리모델링이 필요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자, 가지고 있는 증권사진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된다라는 거 이 점까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바로 이야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매년 4월이면 보험료 인상이 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인 건가? 이렇게 좀 의외로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반응이 좀 어떤가요? 실제 우리 현장에서는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릴라 하면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금융감독원이 좀 제재를 많이 했어요. 만약 보험사들이 100원을 올린다고 올리면은 금감원에서는 절반이 50원만 올려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도 어렵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들 입장을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실물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주식이나 부동산은 매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실물 경기는 항상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고정 지출 중 많은 부분이 아마 이제 보험료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4인 가족이 내는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바로 이 보험부터 해지하거나 정리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좀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꽃놀이 4월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가지 못하고 또 안 좋은 소식인 보험료가 다른 연도보다도 더욱더 많은 인상을 가져올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오르는 그 기준에 똑같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외적인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우리도 정말 알 수 없었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더욱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로 인한 좀 더 변화율이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험 지금 새로 준비 필요하시는 분들 또는 짧은 갱신형 보험 상품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 많은 이제 보험을 바꿔야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지금 또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험이 변화되는지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4월 1일부터는 보험사들이 여러 보험 중에서도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 보험을 많이 인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바로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어린이 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이 가장 많은 인상폭을 가져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인상을 하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31일까지는 10만 원의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4월 1일부터는 11만 5천 원에서 많게는 12만 원까지 같은 보장인데도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종합보험 형태의 보험들입니다. 그래서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뭐 운전자 보험 이런 걸 통합적으로 든 게 바로 이 종합보험이거든요. 두 번째로 인상률이 높은 이유는 많은 담보를 가입하기 때문이에요. 적게는 50까지 해서 많게는 100까지가 넘게 가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종합보험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품형 상품입니다. 단품형 상품 같은 경우는 보험의 종류를 한 가지만 가입하는 걸 단품형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암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로 뭐 치매보험, 운전자보험 이런 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보험이 이제 세 번째로 인상률이 높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청자분들 보험 가입하고 있으면 실손보험 하나씩들 무조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손보험 또한 보험사들이 인상폭을 굉장히 높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실손보험이 새롭게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는데 과거의 실손보험 예를 들면은 2017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7월에 새로운 실손보험이 나오기 전에 현재 실손으로 좀 변경하시는 게 보험료를 많이 낮추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나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사암 진단비라고 얘기하면은 갑상선암입니다. 이 갑상선암은 지금 현재 2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4월 1일부터는 1,000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혈관 질환 중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담보, 경증 질환일 때 보상하는 게 바로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지금 2천만 원까지 준비 가능하면은 4월 1일부터 1,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상받는 금액을 좀 보자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술비가 있습니다. 수술비 우리나라 수술 1위가 바로 백내장 수술이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40만 원이라고 하면은 4월 1일부터는 절반 수준 7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보상받는 금액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이대질환 수술이죠. 현재는 3천만 원 보상한다라면 4월 1일부터 1,800만 원.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분들만 해당되는데 자궁에 혹이 생기는 게 자궁 근종 수술이에요. 현재는 150만 원 보상하면 4월 1일부터 또 절반 수준이 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보험료 인상하기 전에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3월 말일 날 돼서 그때 바꿔야지 그러면 늦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때 3월에 보험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보험사들은 심사 일정이 있습니다. 병력이 있으신 분들. 병력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병력이 있을 경우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심사 기간을 거의 3월 25일 이전에 끝냅니다. 그럼 이후에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의 보험증권 좀 보시고요. 내가 암진단비가 얼마 정도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신 다음에 부족하신 분들은 3월에 미리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지만 올바르게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또 제대로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시간적인 부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착실하게 잘 준비해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실 때 여러분들의 보험 증권 사진도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드시면 지금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이 어느 정도로 바뀔 것이다라는 거 예고를 지금 좀 해드렸습니다. 말씀 좀 들어보면 가장 대표적인 보험들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껴보실 것 같아요. 어린이 보험, 종합보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암보험, 뭐 이런 보험들이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보험부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부터 좀 저희가 볼까요, 그러면? 네, 어린이 보험이 이제 3월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워낙 학기를 시작하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비대면 수업이 언제까지 비대면으로 갈까요? 언젠가는 이제 대면 수업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워낙 부주의하고 판단력이 느려서 많이 다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4월 1일 보험료 인상에서 가장 높은 폭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보험부터 어떻게 보험료가 인상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0살 남자아이 기준으로 20년 나 100세 만기 밑에 보시면 담보들이 있는데 뭐 어린이 보험 담보 워낙 많다 보니까 기타 뭐 골절 진단비 이런 부분도 다 넣었을 때 3월 31일까지는 10만 3,400원의 준비가 가능해요. 밑에 담보를. 근데 4월 1일부터는 매달 2만 원의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보장인데 12만 4천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보험을 납입 기간을 우리가 정하잖아요. 평균적으로 20년 납을 보험 소비자들이 약 한 90%가 20년 납을 선택을 해요. 그럼 20년 동안에 매달 2만 원씩 줄일 수가 있으니까는 496만 원, 약 500만 원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일 경우는 더해지겠죠? 그럼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성인분들 종합보험 형태에서 바로 한번 봐볼게요. 성인분들이 가입하는 종합보험 같은 경우도 3월 1일에는 이제 13만 2,660원 밑에 보이시는 담보 뭐 암진단비, 뇌 심장질환 그리고 부가적인 뭐 입원 일당 이런 부분 다 있을 때 13만 원이라고 가능하다면은 4월 1일부터는 같은 보장인데 매월 13,000원을 더 납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5천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되시는 거고 20년 동안의 보험료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고 하면은 318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보험을 가입할 때 지인이나 친구, 친인척, 뭐 가족을 통해서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근데 속담 중에 이런 속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뭐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물려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요구를 한번 해보세요. 야, 4월 1일 날 보험료가 올라간다 하는데 내 보험에서 좀 추가할 게 없겠니? 한번 물어보시고 꼭 저희한테 문의 안 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분한테 해보신 다음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한번 의뢰를 맡겨보셔서 이게 진짜 저렴하게 가입한 건지 잘 가입한 건지 한번 더 미리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왕이면은 다양한 곳에서 비교하시고 점검 받아보시길 저희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과 종합보험, 성인보험이었죠. 자, 어느 정도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점검의 대상자는 아닐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저는 궁금한 게 비교적 최근에 보험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점검의 대상자가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의 보험사의 보험료 비교를 받아보셨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11개의 손해보험사가 있고 그다음에 20개가 넘는 생명보험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생존자금인 암, 뇌, 심장질환, 뭐 입원 일당, 수술비 관련된 부분은 손해보험사가 보장 범위도 넓고 그다음에 보험금 수령할 수 있는 보험 혜택 또한 더욱더 높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에 먼저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손해보험사로 변경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보험회사의 비교를 안 받아보신 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유병자 보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큰 종류로는 5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병력에 따라서 가장 저렴한 보험을 선택했는지 이런 부분을 3가지를 한번 고려해 보셔서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은 저희 보험 365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점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갱신형 상품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은 좀 어떨까요? 갱신형 관련된 부분도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이제 워낙 보험사들 손해율이 높아졌어요. 이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보험 가입한 소비자한테 보험금이 많이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많이 나가냐면요.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었던 5, 60대 분들의 연령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는 거예요.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러면 실제 보험을 가장 많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65세 국가에서 지칭한 노인이 됐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갱신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갱신형은 뭐 가입한 갱신에 따라 다르잖아요. 1년 갱신형도 있고 3년, 5년 갱신형이 있는데 3년, 5년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만기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 경제 활동하는 시기보다도
월 받는 금액이 줄어들죠. 거의 연금으로 소득 활동을 하시는데 이렇다 보니까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은 보험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보험 가입한 기간, 이때는 보험금을 우리가 수령을 많이 못했잖아요. 이후에 제가 많이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가입 안 한 것만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험사들의 보험료만 납입을 했지 나는 보상받은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갱신형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장기 갱신형인 뭐 20년, 3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는 상품을 꼭 선택하셔야 되고요. 젊은 연령일수록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서 내가 경제활동하는 시기에 보험료 납입을 끝내시고 은퇴 이후로는 보장만 받는 이런 이상적인 보험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여러분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보험 안에서 인상될 수 있는 보험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점검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새로 준비 필요하시는 보험들도 요즘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보험들도 4월이 되기 전에 보험료 폭탄 맞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보험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 못지않게 가입 금액들, 우리가 이제 담보들 있죠. 보장하고 있는 이 담보들의 가입 금액도 축소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들이 이제 암, 이대 질환과 관련된 진단비도 축소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망 원인들,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부분들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019년도 대한민국 사망 질병 순위인데 암이 모든 거의 연령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암보험 하나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2위, 3위 같은 경우는 각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20대부터 40세 미만까지는 2위가 심장질환이고 3위가 뇌혈관, 그리고 30대부터 39세는 또 간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대의 2위에 또 간질환이 있고요. 50대도 간질환이 있고 그 이후에는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에는 또 알츠하이머라고 해서 치매에 관련된 사망도 4위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간질환이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문화와 좀 관련이 있는데 워낙 회식 문화도 많고 술에 관대하다 보니까는 이런 간질환에 관련된 부분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사망수는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심장질환이고 3위가 뇌질환입니다. 근데 암보험은 거의 다 중요하다고 알기 때문에 많이들 가입했지만은 이런 뇌질환과 심장질환은 실제 보험증권을 들여다보시면은 그렇게 가입이 높은 금액을 돼 있지 않다거나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은 담보로 돼 있어요. 생명보험사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심장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담보로 가입이 돼 있으실 거예요. 뇌혈관 질환이 아니라 뇌출혈로 가입돼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심장질환과 뇌질환 중에서 가장 보장받기 힘든 담보가 바로 급성심근경색과 뇌출혈입니다. 그 이유가 가장 중증 질환이에요. 이것보다도 더 경증 질환인 심장질환에서 협심증 같은 경우 걸렸을 때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암보험도 이제 내가 가입한 보험사들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는 준비가 돼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대 질환이 뇌질환과 심장질환은 많은 분들이 미약하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우리 시청자분들 보험증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바로 암과 그리고 이대 질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혈관 질환이 무섭고 또 왜 중요한 건지 이 부분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뇌질환과 심장질환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몸 안에 시한폭탄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난다는 게 바로 뇌질환인가 심장질환입니다. 뭐 TV나 영화 그리고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길 가다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요. 그러면은 뭐 심장질환에 문제가 있거나 뇌질환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처를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암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암이라는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이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암에 걸렸다 해서 바로 수술하나요? 아니죠. 대학병원에서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수술받을 수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암 수술하는데. 근데 그렇게 한 달 지나서 수술을 하더라도 암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혈관 질환은 바로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30분 이내에 응급처치가 들어가야 되고 3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야지 그나마 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후유증이 정말 심각합니다. 암 환자분들도 후유증이 심각하지만 뇌질환, 심장질환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기와 암 환자분들 워낙 암세포가 크기 때문에 이럴 경우 못 걸어 다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생을 마감하기까지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여행을 한다거나 가족분들과 뭐 시간을 갖는다거나. 근데 뇌질환과 심장질환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침대에 계속 누워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후유증이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예전의 생활로는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비용이 다른 질병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첫 번째, 간병인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내 배우자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내 배우자가 간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워낙 또 맞벌이 세대이고 간병인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후유증이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치료를 또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치료가 아니라 추가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내 원래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는 확률은요,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거의 후유증, 뭐 왼쪽이나 오른쪽에 마비를 가지고 살아가시거나 아니면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이런 이대 질환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암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이대 질환에 관련된 보험적인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암과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이슈가 됐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경각심이 좀 있다 보니까 암을 준비는 제대로 해왔지만 이대 질환을 좀 소홀했었던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 1위가 거의 이대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이 크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맞는 이야기일까요?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망 1위는 바로 심장질환입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고기, 육류나 이런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 가장 취약하다는 거죠. 암 같은 경우는 뭐 세계 각국마다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2위가 바로 심장질환과 뇌질환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좋은 식습관이 있긴 하지만 점점 젊은 연령대일수록 서구화 음식으로 변하면서 뭐 패스트푸드나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섭취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우리 혈관 질환에 가장 안 좋다는 부분입니다. 운동을 해주면은 참 좋겠지만 워낙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럼 운동할 시간은 없고 쉬고 싶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점점 더 사망률이 올라가고 질병적으로 많은 인원이 생기는 게 바로 혈관 질환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혈관 질환이 그렇다 보니 그렇게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굉장히 이 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가족력까지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네, 이 그림 한 분들 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 두 분의 왕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 조선을 세운 분이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최고의 성군으로 뽑히고 있는 세종 또한. 근데 이 네 분이 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 관련된 일화는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아버지인 태종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아버지 태조 같은 경우, 문과에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세종은 문과, 책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조선왕조실록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태종 아버지가 세종한테 책을 뺏고 막 책을 못 보게 해요.
다른 왕들은 오히려 책을 보라고 하는데 세종만큼은 제외였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뭐 체육 활동인 게 없잖아요. 헬스가 없다 보니까 사냥을 즐기라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왕이 되시고 나서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워낙 거구의 몸집을 가지고 계셨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셨대요. 그 이유가 육류 식단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또 운동도 안 하시고. 이때 당시에 의사는 어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이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왕의 맥을 짚는데 이때 시대에 1300년도 후반에 1450년도거든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 이 시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의학기술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과학적이진 않았을 겁니다. 이때 국민들, 백성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대요. 근데 이 네 분의 공통점은 바로 왕 말고도 바로 이 혈관 질환인 뇌질환이라는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당뇨라는 만성질환 또한 가지고 있었죠. 내가 뇌졸중이 아니더라도 내 윗세대에 뇌졸중이라는 질병이 있으면요, 내가 걸릴 확률이 더욱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젊은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은 예전에는 뚱뚱하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도 고혈압에 많이 걸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가족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아마 우리 부모님을 보시면 알 거예요. 나랑 비슷한 점이 외모 말고도 뭐 문화라는 부분, 그리고 식습관 관련된 부분,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 병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내 아버지나 어머니, 뭐 형제 자매 암이 있으면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치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로 혈관 질환 관련된 부분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만약 내 가족 중에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 혈관 질환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태종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을 보면은 뇌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질환, 이 만성 질환에도 굉장히 취약하셨던 분인 걸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 만성 질환과 그리고 이대 질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희아 전문가님, 그만큼 또 연관성이 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중에서도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 중 가장 높은 게 바로 이제 고혈압입니다.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는 특히 만성 질환 중 가장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 하나인데,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이상지질은 고지혈증이에요. 이 세 개 만성질환 약만 드신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꾸준한 관리가 계속해서 필요하시고요. 관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기후에 관련해서 특히 겨울철 갑자기 추워질 때 이럴 경우 혈관이 수축해서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고혈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 관련된 부분.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이라 해서 뭐 크게 걱정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만성질환이 있으면 더 위험하겠지만 특히 여기에 추가로 흡연까지 하신다 그러면 더욱더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 중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만성질환 환자가요 1000만입니다. 1000만.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 넘거든요. 5분의 1이 이렇게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보험은 다들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바로 혈관 질환인 뇌질환, 그 다음에 심장질환인데 지금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이 써 있잖아요. 근데 생명보험사 앞서서 제가 뇌출혈 돼 있다라고 얘기했죠. 뇌출혈은 보장을 못 받아요. 뇌졸중에 걸리면. 왜? 이것보다도 더 경증 질환이 뇌졸중이고 뇌졸중보다도 더 경증 질환인 바로 뇌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보험을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담보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성 질환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질병으로 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대 질환에 있어서 더더욱 준비 철저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험을 준비하면 되는지 그게 더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 정보들 지금부터 또 이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보험 준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내가 자신을 알아야겠죠. 내가 가입한 보험을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거의 다 이제
방송을 볼 때는 알아봐야지. 근데 끝나면 또 우리가 귀찮다 보니까는 다들 생각을 잊어버리시는데 지금 바로 확인하시면 돼요. 증권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보험 365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주민번호를 통해서 가입하고 계신 모든 보험을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세한 담보까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내 보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내 보험 살펴보시고 이제 부족하신 부분들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어떤 부분부터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보장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보장 범위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조선의 1대부터 4대 왕들도 피하지 못한 바로 이제 뇌질환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총 4가지의 담보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장 범위 넓은 게 바로 뇌혈관 질환이에요.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에 걸려도 보장하고 뇌졸중에 걸려도 보장하는데 이것보다도 가장 경증 질환일 때를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 보험 중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출혈 같은 경우는 전체 환자 수의 9.2%밖에 되지 않아요.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 9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뇌혈관 질환을 준비하셔야 되고 특히 생명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뇌출혈이나 CI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뇌출혈보다 더 작은 원이에요. 더 작은 원. 그러면 9.2%인데 CI보험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실제 수령하는 분들이 3%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CI보험 약관을 보면은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 그럼 뇌출혈은 아까 보셨죠? 9.2%. 뇌경색은 뇌졸중입니다. 여기 뇌경색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럼 뇌혈관 질환 보장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 이유가 이런 질환에 걸리고 나서 후유장애가 25%가 남아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후유장애 25% 이상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할까요? 후유장애를 매기는 점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기본동작이라 해서 5가지 항목에 관련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첫 번째 목욕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배변 배뇨를 2시간 참을 수 없는 거 이게 5%예요. 그다음 옷 입고 벗기를 혼자 못하는 게 3%. 마지막 평지에서 100m 이상 걷지 못하는 경우,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가 10%입니다. 이거 다 더해야지 25%가 넘는 거죠. 26%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라도 점수가 1%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보험 가입했다라도 보장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지인이나 친구 통해서 믿고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보험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보험사들마다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가장 수월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장 범위 넓은 담보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보험을 지금 준비해 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보장 받을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CI 보험을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은 보장 범위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앞서서 소개해 드렸어요. 굉장히 보장받기 힘들고 그리고 또 나중에 더욱더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뇌혈관 질환부터 저희가 보장 범위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심장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들을 숙지해 두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심장질환인데 심장질환에 관련된 환자와 수술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2017년도 대한민국 수술 건수에서 가장 많은 부분 10위가 바로 협심증이라는 심장질환 중 한 가지고요. 그걸로 인한 수술 7위에 스텐트 삽입 수술이 있습니다. 1위부터 6위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수술이에요. 백내장, 치액, 그리고 관절, 무릎 이런 수술이 그 위에 있는데 7위만 중증 질환인 스텐트 삽입 수술이라는 거죠. 스텐트 삽입 수술은 협심증일 때 하는 수술이 바로 스텐트 삽입 수술입니다. 근데 50대 이상 수술 인원 중에 4위가 바로 스텐트 삽입 수술이 차지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순위에 차지를 하고 있냐면요. 그 중에서도 보험사들이 심장질환 보상하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먼저 허혈성 심장질환의 안에 협심증이 있죠. 그러면 내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은 협심증을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럼 급성심근경색 어떤 분들이 되어 있을까요?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분들, 손해보험사에서도 2017년도 이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모두 다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을 판매한 시기는요. 손해보험사가 2017
2017년도 7월 이후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가입해봤자 뭐 300만 원, 600만 원 수준인데 지금은 유병자분들이든 건강한 분들이든 모두 다 2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해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급성심근경색 환자 볼게요. 수 10.2%예요. 이제 10명 중 1명 정도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9명, 나머지 10명은 누구냐? 바로 다 협심증 환자입니다. 전체 심장질환의 70%가 바로 이 협심증이라는 거죠. 협심증과 가장 연관이 많은 질병이 바로 고혈압이라는 또 질병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 급성심근경색보다 더 작은 원이 있죠. 바로 CI 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요. 다른 점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먼저 이거 보여야 돼요. 맨 마지막. 협심증 및 심근형, 심근증 보장 제외해야 된다. 당연히 보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냐? 두 가지 특징을 새롭게 보여야 된대요. 먼저 첫 번째, 심전도 변화. 뭐 ST 분절, 티파, 큐파 새롭게 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전도가 그전과 다르게 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적 생물학적 이런 표현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CI보험,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암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보험사들 입장에선 더욱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CI보험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종신보험보다도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환에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을 미리 주거든요. 근데 이런 질환에 걸리기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CI보험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료 납입한 게 아깝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의료기술이 변화하고 우리가 그만큼 빨리 질병을 알아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장 경증 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랫동안 CI 보험을 유지하고 있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변경하기가 힘드실 텐데 전문가와 함께 상의 한번 받아보시면 앞으로 더욱더 먼 미래를 위해서 내가 혹시 모를 이 혈관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 걸렸었을 시에 어떤 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한번 그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히려 더 나은 방법들 그리고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도 함께 상의해서 준비 이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저희 이쯤에서 혈관 질환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이 방법까지 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절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가족력이죠. 유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 가족이나 윗세대 분이 만약 혈관 질환을 겪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혈관 질환은 연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하면 할수록 혈관 질환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당연히 그만큼 혈관도 노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앓고 계신 분들은 일반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원인이 바로 이 원인이에요. 우리가 식습관 관련해서 고기, 육류나 채소를 많이 드시지 않을 경우 그러면 비만이 되겠죠. 비만이 되는데 운동을 안 해요. 워낙 요즘 운동하기가 힘들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헬스장들이 조금 오픈을 했는데 그전까지 이렇게 되고 또 흡연하시는 남성분일 경우 만약에 이 중에 내가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개 이상이라고 하면요. 그분 같은 경우는 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분의 한 10배 정도로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 2-3가지 정도라고 하면은 예방 차원에서라도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했음에도 이런 질환에 걸렸을 때 치료비 걱정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렸으니까 꼼꼼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예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제 만성질환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뭐 당뇨나 아니면 고혈압과 관련된 부분들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나이가 먹기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이겠거니 하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 먹으면 된다라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질환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게 이대질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늘 취약하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까지 꼭 알아두시고 보험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상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02-638-3999번, 문자는 1668-2838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제 보험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각심은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플랜도 준비가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 뇌질환 관련해서 부족한 분들을 위한 저희가 플랜을 준비했는데 네. 먼저 이제 건강한 분들과 유병자분들 보험 가입할 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두 분 형태를 모두 다 준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병자분이든 건강한 분들이든 가장 보험료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무해지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형보다도 최대 30%까지 저렴을 하고요. 그래서 약을 드신다고 해서 보험을 가입 못하거나 이런 부분은 정말 예전 얘기입니다. 요즘은 암 환자분들도 암보험을 다시 가입할 수 있고요. 뇌질환, 심장질환 환자분들도 다시 뇌질환, 심장질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약을 드시거나 뭐 수술하거나 입원했다 해서 꼭 유병자분이 아닙니다. 건강한 분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와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앞서서 제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가장 보장범위 넓은 담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관련해서 유병자분들도 당연히 준비 가능하고요. 건강한 분들도 준비가 모두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또 부가적으로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갱신형, 비갱신형 이렇게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갱신형은 만기까지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병자분들이든 건강분들이든 모두 다 보험료 인상 걱정 없는 비갱신형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비갱신형이 비싸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저희가 준비한 플랜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유병자분과 건강한 분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납입 면제가 조금 더 많고요. 유병자분들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애라고 하면은 건강한 분들은 이 부분까지는 5가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추가로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말기심부전증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대 질환과 관련된 보험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3가지 플랜의 특징들 지금부터 또 하나하나씩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간략하게 좀 듣기는 했지만 첫 번째부터 좀 보자면 건강한 분들과 유병자분들 모두 동일하게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조금 그렇다면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이대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이 두 개 가입할 수 있는 담보는 유병자분들도 모두 가입 가능하고요. 건강한 분들은 당연히 가입 가능하겠죠. 근데 다른 점은 보험 회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유리하고 저렴한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는 납입 면제 부분이 좀 다릅니다. 보장하는 범위나 그다음에 금액 부분은 모두 동일해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다 준비가 가능한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는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짤막하게 먼저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담보와 함께 보험료 어느 정도였지만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제 유병자분들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플랜을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절대 뺄 수 없는 게 바로 기본 계약인데 바로 이 부분이 상해 사망입니다. 상해 사망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이제 보험료로 따지면은 한 2천 원 정도 되실 거예요. 하지만 뇌혈관 진단비 여성분 남성분 모두 동일하게 1,000만 원씩 보상이 가능하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수술비는 조금 다릅니다. 남성분들도 1,000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근데 1,000만 원까지 준비하면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보험료 수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500만 원으로 줄여놨고요. 희망하시면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협심증을 보상하는 게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그걸로 인한 수술비 또 1,000만 원. 만약 내가 스텐트 삽입 수술, 앞서서 50대 수술 인원 4위에 스텐트 삽입 수술이 있었죠. 수술을 했다 하면은 수술비 1,000만 원, 진단비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수술을 했을 때는 진단비는 한 번밖에 없어져요. 근데 수술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1,000만 원 보상받으실 수 있고요. 남성분들은 이제 50대부터 60세분 4만 원에서 6만 원 중반까지, 그리고 여성분들은 3만 원에서 4만 원대로 모두 다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예시로 먼저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준비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연락 주셔서 꼭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험의 특성상 저는 수술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꼭
더 깊이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혈관 질환자이신 분들은 꼭 주기적으로 혈관을 뚫어야 한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막 하시든지 이제 수술을 좀 자주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수술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수술비 부분이 들어갑니다. 앞서서 유병자분들은 혈관 질환 관련된 수술비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건강한 분들은 아직까지 보험 가입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 질병을 수술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선택한 회사가 지금 이제 가장 저렴하고 수술비 관련된 부분에서 또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112대 질병 수술비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수술비가 어떤 부분을 보상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15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증 질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뇌혈관, 심장질환, 앞서서 뇌질환이나 뭐 협심증 수술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고혈압으로 인한 뭐 합병증 수술비, 폐렴 관련된 수술비, 뭐 동맥경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도 조금 더 경증인 부분이 24대예요. 그 밑에 있는 거. 당뇨로 인한 합병증, 폐질환, 십이지장, 녹내장 이런 수술했을 때 보상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2대는 24대보다 조금 더 경증인 부분. 근데 맨 밑에 보시면 백내장 치액은 따로 분류돼 있죠. 다른 질병들은 좀 뭐 49대, 22대, 24대 이런 데 포함되어 있는데 백내장 치액은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한민국 수술 1위가 백내장이고요. 2위가 바로 치액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험사 입장에서 많은 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해서 이런 수술을 했을 때는 위에 있는 질병보다는 보상 금액이 조금 더 작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지 이 부분 먼저 여러분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담보들부터 그럼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금액 부분들도 좀 나뉘어져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떨까요? 네,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입할 수 있는 담보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병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유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본계약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는 최소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100만 원. 그리고 상해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또 의무계약이에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기존의 보험에서 상해 입원 일당은 있어도 중환자실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중환자실이 또 중요한 게요. 상해는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자동차 사고 예고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산에 올라가시다가 낙상사고 이런 거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에 사고가 당했을 때 거의 중환자실을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 1,000만 원. 근데 진단비는 2,000만 원까지 올려셔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정 보험료 수준 보여드리기 위해서 1,000만 원으로 했고요. 그걸로 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도 1,000만 원. 그 다음에 중대한 심혈관 질환 수술비라 해서 협심증일 때 스텐트 삽입 수술은 경증 질환인데 중대한일 경우 관상동맥 우회 수술, 뭐 심장 카테터 수술 이런 수술이 있습니다. 이런 게 치료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또 추가로 1,000만 원을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은 질병 수술 관련된 수술이 항목이 많습니다. 먼저 질병 수술비에서 가장 보장 범위 넓은 게 바로 30만 원. 그다음에 해당 보험사가 정한 112대 질병 수술비 1번 원이 1,000만 원이잖아요. 앞서서 제가 중증 질환인 뇌혈관, 허혈성, 뭐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수술비가 1,0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있는 500만 원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 동맥경화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백내장과 치액이 바로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대 장기 이식 수술비는 심장, 뇌, 간, 폐, 신장까지를 5대 장기 이식 수술비라고 하고 또한 각막 이식 수술비. 마지막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상 금액은 적어요. 보시면 이대 질환 관련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잖아요. 그럼 암 환자분들 1년마다 검사하시죠. 이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CT 관련된 MRI 그리고 심장 초음파 검사할 때마다 5만 원씩 보상하고 있고요. 혈관 조영수 할 때는 연령에 따라서 30만 원, 20만 원. 그다음에 페시라에서 PET 촬영 관련된 부분도 5만 원. 근데 맨 위에 있는 부분과 아래에 있는 부분은 10년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처음 가입하시고 나중에 이제 보험 관련해서 10년 뒤에 보험료 인상됐을 때 너무 높다. 그러면은 삭제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뭐 MRI라든지 이제 CT 촬영하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10년 갱신형인데, 굳이 이제 나중에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은 부담 없이 없앨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담보도 여러분들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입 금액 역시도 지금 3월입니다. 이 시기까지만 준비가 가능한 그런 가입 금액으로 지금 또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 부분인 건데 이게 이제 아직 4월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저렴하게 준비하실 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까요? 네, 보험료 인상 걱정 없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비갱신형이 비싸지 않다는 거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각 연령층마다 각자의 보험료 보시면 되고요. 남성분, 여성분들 모두 하루에 1,000원에서 2,000원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이대질환 걸렸을 때 병원비 걱정 없이 모두 다 가장 폭넓은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을까 싶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너무나도 많은데, 자,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여러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